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빅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고윤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인플루언스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풀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제안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라는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텐데요. 먼저 이쪽 연구 관련된 백그라운드와 그리고 어떤 문제인지 관련된 기반 지식들, 그리고 현재 연구 흐름과 그리고 저희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소개드리면요. 소셜 네트워크라는 건 어떤 개개인들과 그 개개인들 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어떤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셜 네트워크는 어떤 정보가 파급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핸드폰 광고를 한다고 하면 그런 정보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고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견들도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바이럴 마케팅 방안들이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타겟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이런 전략들은 어떤 이런 일부 소수의 어떤 개개인들,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써보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템을 사용하도록 유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떤 개개인을 타겟으로 해야 이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이쪽 연구 분야에서 인플루언스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라고 부르고요. IM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IM 문제는 이 그래프와 어떤 버짓 K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버짓 K는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자 하는 유저 혹은 노드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어졌을 때,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라는 애를 그 영향력을 최대로 이제 전파시키는 그런 K명의 유저로 이루어진 집합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K 시드 셋이란 K명의 시드 유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이제 새로운 상품을 써보고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드 집합의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그 시드 집합이 파급시킨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 정보에 영향을 받은 사람의 수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라는 건 그 노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의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이 필요합니다. 어떤 모델이냐면 그 시드에 의해서 실제 파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스프레드가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델을 디퓨전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디퓨전 모델은 네트워크에서 그 인플루언스가 어떻게 이제 스프레드되는지, 전파되는지를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이제 이쪽 분야에서 유명한 모델로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이 두 모델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 두 모델의 공통적인 가정을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이 모델에서 각 노드들은,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액티브 혹은 인액티브 두 가지 상태만을 갖습니다. 여기서 액티브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아이템을 샀거나 혹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을 의미하고요. 인액티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인액티브 노드는 이제 영향을 받아서 액티브 상태가 될 수 있지만 거꾸로 액티브였던 사람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 하에서 LT 모델과 IC 모델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LT 모델에서 파급이 진행돼서 인플루언스 스프레드가 계산되는지 간단한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가 랜덤하게 어떤 스레숄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스레숄드의 의미는 그 노드가 액티브 영향을 받았을 때 액티브 될 정도, 확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스레숄드가 크면 클수록 영향을 받아도 잘 액티브 상태가 안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스레숄드가 작으면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랜덤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이 스레숄드를 개개인마다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랜덤하게 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파급이 되는 걸 보시면 이 S의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를 계산한다고 가정을 하면
S를 시드 집합으로 시드 유저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결된 엣지 웨인만큼 연결된 그 이넥티브 노드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그 이넥티브 노드는 받은 영향을 이렇게 축적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 축적된 영향이 자기 스레숄드보다 높으면 액티브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마지막 얘가 줬는데 안 넘어가는 액티브 상태가 안 될 때까지 계속 파급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더 이상 액티브 노드가 생기지 않으면 파급이 종료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액티브 노드는 4명입니다. 그래서 이 S의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는 4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 모델에서는요. 이런 간단한 모델이고요. 두 번째로 다른 모델인 IC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를 전파시키는 모델이지만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일단 노드의 스레숄드 값이 없고요. 어떤 확률 시행만으로 그냥 액티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S라는 노드에서 파급을 시작했을 때 이걸 이제 이 0.5, 0.2의 확률로 액티브 시키는 확률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동전 던지기 한다고 이쪽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얘가 바로 액티브가 되고 실패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액티브가 되면 새롭게 이 노드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고요. 이 경우는 둘 다 성공한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시도를 했지만 둘 다 실패해서 더 이상 액티브 노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더 이상 액티브 노드가 생기지 않으면 파급이 종료되게 되고요.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S의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는 4로 계산이 됐습니다. 두 모델이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를 설명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파급이 끝나면 어떤 노드의 인플루언스 스프레드가 계산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디퓨전 모델에는 어떤 좀 랜덤성이 존재합니다. 일단 LT 모델에서는 스레숄드가 매번 랜덤한 거고요. 그다음 IC 모델에서는 액티베이션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드 집합의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라는 애가 매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 몬테카를로 방법이라는 건 단순히 생각을 하면 한 번의 시뮬레이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0,000번 이상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그 결과의 평균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저희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를 계산하는 상황으로 가져와 보면 처음에 그 시드 집합을 액티브 상태로 놓고 파급을 시작합니다. 한 번 끝나면 한 번 파급이 진행되면 그 한 번 시뮬레이션에 대한 인플루언스 스프레드가 계산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동일한 과정을 10,000번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000번 반복한 것을 평균 내서 최종적으로 그 시드 집합의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라고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시드 집합의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이 인플루언스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로 돌아와서 그럼 이 IM 문제의 옵티멀 솔루션이 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식을 만족하는 이 S가 옵티멀 솔루션인데요. 근데 이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K-시드 집합 모두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노드의 수가 n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n 컨비네이션 k개의 가능한 K-시드 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아까 그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를 다 구해서 그 중에 최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이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게 NP-hard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NP-hard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프록시메이트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리디 어프로치 방안이 심플 그리디라는 방안이 이제 연구되었는데요. 이 방안은 한 번에 시드 집합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씩 노드를 찾아 나가면서 K-시드 셋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디하게 뽑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다만 그때 하나씩 추가할 때 그리디하게 마지널 게인이라는 값이 최대인 노드를 시드 집합에 하나씩 추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노드의 마지널 게인이라는 건 수식으로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 수식의 의미를 설명드리면 이 노드 V의 마지널 게인이라는 건 S는 시드 집합인데요. 이 시드 집합에 그 노드가 들어갔을 때의 인플루언스 스프레드고요.
그리고 원래 시드 집합의 인플루언스 스프레드입니다. 그 둘의 차니까 이 노드가 이 시드 집합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생긴 인플루언스 스프레드의 게인입니다. 그래서 이 게인이 최대인 그런 노드들을 매번 뽑는 거고요. 그 과정을 K번 반복해서 K 시드셋을 선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 시그마, 요 함수 하나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이 방안으로 이렇게 선출한 K 시드셋이 옵티멀 솔루션의 63% 이상 결과를 보장한다고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인플루언스 스프레드 측면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그 심플 그리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이제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짧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시드셋이 비어 있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매번 이게 마지널 게인인데 마지널 게인이 다 모두 계산하고 최대인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을 K번 반복함으로써 S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플 그리디가 인플루언스 스프레드 측면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로 사용은 되지만 이것을 뽑는 과정이 이 성능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되게 느리고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크로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마이크로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 문제는 매 스텝마다 지금 시드가 아닌 모든 노드들의 마지널 게인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이 수식에 의하는데요. 어떤 T 스텝에서 V의 마지널 게인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T 플러스 1에서의 마지널 게인은 이런데 이 시드에 다른 새로운 노드가 추가됐기 때문에 마지널 게인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 레벨의 이슈는 시드 하나를 뽑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노드의 마지널 게인을 그때그때 매번 다시 계산해야 된다. 계산할 게 너무 많다라는 게 하나의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계산할 게 많기도 하지만 한 노드의 마지널 게인을 구하는 것도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한 노드의 마지널 게인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 자체가 10,000번 반복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되게 코스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매크로 레벨 이슈를 해결한 방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셀프 알고리즘이라는 건데요. 되게 단순하지만 되게 강력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방법은 매크로 이슈, 그러니까 노드가 너무 많다 계산할 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어떤 인플루언스 스프레드 펑션의 서브 모듈러리티라는 특성을 이용합니다. 이 특성이 뭐냐면 이 다음 수식을 만족하는 펑션을 서브 모듈러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S와 T가 더 큰 집합이고요. S가 더 작은 집합입니다. 이 식을 보시면 이게 마지널 게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V의 마지널 게인이 더 작은 셋에 들어갔을 때 게인이 더 크다입니다. 이거의 의미는 시드 집합이 지금 작을 때 내가 들어가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좀 많지만 이미 시드 집합이 많이 뽑혔을 때는 그때 내가 늦게 들어가봤자 내 게인이 적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서브 모듈러 하다는 것은 어떤 노드의 마지널 게인은 시드 셋의 크기가 증가하면 할수록 기껏해야 그대로 남거나 혹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증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서브 모듈러 하다는 건 노드의 마지널 게인이 계속 감소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 노드의 수를 줄일 수 있느냐면요. 예시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만약에 이 A란 애가 이번 단계에서 시드로 선택됐다고 하면요. 이제 B라는 A의 마지널 게인이 재계산되게 됩니다. 19라는 애가 재계산됐는데 18, 15, 12 이 아래에 있는 노드들도 쭉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까 서브 모듈러리티 특성에 의해서 이 18은 이 재계산한다 하더라도 18보다 작을 거고요. 15도 작을 거고 12도 작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노드들은 절대로 B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B가 시드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B 이하 노드들의 재계산을 안 해도 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야 되는 노드의 수를 줄였고요. 이 방식이 좋은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확실한 경우에만 재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정확도의 로스가 아예 없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매크로 측면의 문제를 해결한 방식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 방식은 또 다른 특성을 이용해서 매크로를 해결합니다. 어떤 커뮤니티가 갖는
특징을 이용해서 합니다. 먼저 이 커뮤니티 구조의 특성을 먼저 설명드리면, 같은 커뮤니티에 있는 노드들, 그러니까 인트라 커뮤니티 노드들은 이제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들끼리는 어떤 정보 교환이 활발합니다. 반면에 다른 커뮤니티에 있는 인터 커뮤니티에 있는 노드들은 이제 성기게 이제 루즈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제 인포메이션도 잘 주고받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특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또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이 뭐를 의미하냐면, 어떤 노드의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영향력과 전체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력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다. 그 말의 의미는, 만약에 이 커뮤니티에, 이게 커뮤니티 3개짜리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이 근처에 있는 노드의 영향력은 대부분 이 안에서 퍼져나가고 요 바깥으로 넘어가는 게 거의 없다. 내부에서만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커뮤니티 내부만 고려하더라도 요 전체 커뮤니티에 대한,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력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노드의 수를 줄일 수 있냐면요. 만약에 어떤 새로운 시드가 선출됐을 때, 원래는 그 노드를 제외한, 지금까지 선출된 시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에 대해 재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 특징에 의해서 같은 커뮤니티에 있는 노드만 계산을 다시 하면 됩니다. 다른 커뮤니티는 안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드가 뽑혔을 때 걔의 영향력은 요 안에서만 발휘되기 때문에 요 바깥에 있는 애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마지널 게인이 거의 변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커뮤니티에 있는 애들로 그 노드 2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노드의 수를 줄임으로써 성능을 개선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PBIM이라는 이 방법은 마이크로 문제를 해결한 건데요. 마이크로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그것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PBIM이라는 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대신에 패스 베이스드 에스티메이션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 베이스로 에스티메이션 해버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를 구하기 위해서 그 시드들을 액티브 상태로 놓고 시뮬레이션을 뭐 10,000번 하고 평균 내는 작업을 했어야 됐는데요. 근데 패스 베이스는 어떤 그 노드에서 출발하는 어떤 패스들의 합으로 연산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패스 베이스의 일부인 어떤 노드 하나의 영향력을 계산하는 식인데요. 그래서 이건 뒤에 그림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패스만 가지고 영향력을 평가하느냐를 보면 이 V의 영향력을 계산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영향력, 그냥 1이고요. 항상 1이고요. 그리고 V의 U에 대한 영향력은 이 패스 하나와 이 패스 2개가 있습니다. 그거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W의 영향력은 요 패스 하나와 요 패스 하나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총 합이 노드 V의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로 에스티메이트 되게 됩니다. 이 방식의 개인은 일단 되게 빠르게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를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고요. 어떤 10,000번 반복하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안 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에서 그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를 계산하는 부분에 대한 러닝 타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저희 연구의 이제 모티베이션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런 연구들이 성능을 개선해 오긴 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각각 하나씩만 해결을 했고 동시에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단순히 이걸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일단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합하게 되면 두 이슈를 동시에 이제 매크로 마이크로 이슈를 둘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더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방법 모두 성능은 개선하되 정확도 측면에서 로스가 살짝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단순히 결합을 하게 되면 로스가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떤 결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단순히 결합해서 이 각각의 개인을 곱한 것만큼 좋아질 거란 보장도 없고,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이슈들을 저희가 찾았고요. 그래서 찾는 과정에서 어떻게 케어풀하게 결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를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슈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커뮤니티 디텍션을 어떻게 더 정밀하게 할 거냐에 대한 이슈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시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냥 기존 셀프 알고리즘을 그냥 쓰는 것보단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이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안은 이제 하이브리드 IM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희 방안은 두 방안을 결합해서 동시에 매크로 마이크로 문제를 해결해서 성능을 더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을 처리하는 두 가지 스트래터지를 제안을 더 했고요. 저희의 연구의 목표는 이제 먼저 성능을 큰 폭으로 개선을 하면서 인퍼런스 스프레드는 리즈너블한 수준을 이제 컴페어러블하게 유지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전체 과정을 설명드리면 먼저 시드 선출 전에 커뮤니티 디텍션 스테이지가 있고요. 이 과정은 이 커뮤니티 스트럭처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시드 셀렉션 스테이지가 뒤이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빨간색 부분이 커뮤니티 디텍션, 파란색 부분이 시드 셀렉션 부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커뮤니티 디텍션에 관한 이슈인데요. 먼저 이 인플루언스 맥시마이제이션 문제에서 커뮤니티 디텍션 스테이지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커뮤니티 디텍션 스테이지를 하는 이유는 결국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한 겁니다.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이 특성을 이용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노드의 내부에서의 영향력과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다르면 막 차이가 커버리면 어떤 노드의 영향력을 이 어프로치에선 얘로 그냥 얘의 영향력으로 해버리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 영향력과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를 잘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 디텍트 되면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너무 잘게 쪼개져 버렸을 때는 예를 들어 여기 있던 어떤 노드의 영향력이 실제로는 이만큼 많이 커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부에서만 고려되면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드로 뽑혀야 되는데 못 뽑히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커뮤니티를 디텍트를 잘해야 된다. 잘 한다는 거의 의미는 내부와 외부 그 전체에 대한 차이가 적도록 잘 디텍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커뮤니티 디텍션 방안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기존 커뮤니티 방안은 반복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원래 그래프를 이제 단순화시켜서 커뮤니티 디텍션을 진행을 합니다. 단순화시킨다는 거의 의미는 라이브 엣지라는 개념의 엣지만 남기고 나머지 엣지를 다 지워버립니다. 이 라이브 엣지는 특정 스레숄드 이상의 웨이트를 갖는 꽤나 큰 웨이트를 갖는 엣지들입니다. 얘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우고요. 그것만 가지고 커뮤니티를 디텍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정보가 많이 손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측면에서 이 둘을 잘 에스티메이트 못할 거다. 그래서 이 기존 방안의 한계는 너무 많은 엣지들이 무시되고 실제로 저희가 측정을 해봤을 때 90% 이상의 엣지가 모두 제거되는 걸 확인했고요. 95%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엣지로 살아남은 엣지들의 경우라도 그 엣지의 웨이트이 무시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이브 엣지는 0.5짜리 엣지가 살아났든 0.9짜리가 살아났든 그냥 무조건 1로 보거든요. 다 동등하게 처리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너무 많은 엣지가 무시되고 그리고 살아남은 엣지들도 웨이트는 무시가 된다. 그래서 그런 정보의 어떤 로스 때문에 저희는 이 기존 방안이 어떤 퀄리티가 높은 커뮤니티를 디텍트하지 못할 거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드 집합의 영향력에도 악영향을 줄 거다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새로운 어떤 패스 기반의 커뮤니티 디텍션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단순한 아이디어는 컨셉을 말씀드리면 라이브 엣지로 일단 하지 말자. 그냥 패스를 다 쓰고 그렇게 되면 훨씬 많은 패스를 쓸 수 있고 그들의 웨이트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정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그 인프런스를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 결과 그 커뮤니티도 더 퀄리티 높게 할 수 있고 이 말은 즉 설명드렸듯이 내부와 전체의 차이가 적도록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드셋도 인플루언스가 높은 애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실제로 각 방안으로 커뮤니티 디텍트하고 실제로 선출된 시드 집합의 인플루언스가 큰지 작은지를 이후에 실험 섹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나뉘는데요. 각 방안에 대한 설명은 이제 디테일은 넘어가겠고요.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 디텍션 하게 되고, 이게 저희 패스 베이스드 커뮤니티 디텍션 방법의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시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셀프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데, 근데 기존에 그냥 셀프 알고리즘을 적용해도 되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슈였고요. 그래서 기존 CBIM에서 셀프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봤습니다. 기존 CBIM에서는 각 커뮤니티마다 로컬 셀프 큐를 두어서 그 셀프 알고리즘을 독립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CI라는 커뮤니티에서 A라는 시드가 선출됐을 때 이 B 이하의 노드들에 대해서 마지널 게인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여기 다른 커뮤니티에 있는 노드들은 무시하고요. 이 안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여기 BCD가 계산돼서 여기 값이 변해 있고요. C 이하로는 여기 셀프에 의해서 여기서 중단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19라는 애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 다른 커뮤니티에 있는 노드가 시드로 선출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본 것은 옆에 커뮤니티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만약에 요 커뮤니티에서 재계산을 할 때 옆에 커뮤니티를 같이 보면서 계산을 했다면 요 19가 이 C 이하에선 걸리게 됩니다. 서브 모듈러리티에 의해서. 그러므로 더 계산해야 될 것을 더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방법은 불필요하게 재계산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 어떤 커뮤니티 기반의 시드 선출 시에 글로벌 큐를 이용하는 Gself라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이 저희 방법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를 한 번에 고려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시드 셀렉션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법도 마찬가지로 로스가 아예 없는데요. 그래서 실제 논문에서는 이게 로스가 아예 없다는 것을 이제 수식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큐가 한개이다 보니까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 내용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Gself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이고요. 정리를 하면 저희 하이브리드 IM은 성능 개선을 위해서 기존 CBIM과 PBIM을 결합한 방안이고, 단순히 결합하면 로스도 커질 수 있고 어떤 이슈들이 더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추가적인 어떤 이슈들을 처리하는 제 스트래터지를 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능을 significantly 증가시키면서 인프런스 스프레드는 최대한 리즈너블하게 유지를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의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면요. 먼저 저희는 디퓨전 모델로 RC 모델을 채택해서 했습니다. 이쪽 연구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이어서 이걸 선택했고요. 총 4개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넷 데이터와 이 DBLP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논문 저작한 데이터고, 스탠포드 데이터는 그 웹페이지들 간의 데이터입니다. 모두 이제 퍼블릭한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게 큰 축에서 3개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첫 번째 스트래터지가 과연 진짜 의미가 있냐, 진짜 커뮤니티 디텍션을 잘 하냐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Gself가 실제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가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두를 합친 하이브리드 IM이 기존 방안들과 비교해서 성능은 어떻고, 그리고 선출한 시드 집합의 영향력은,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는 어떠냐, 이 총 4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으로 저희 커뮤니티 디텍션 방안이 유의미하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데요. 각 서브 파트도 의미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총 4가지 방안을 비교했습니다. 이 LLCD가 기존 방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 과정 모두 라이브 엣지 기반으로 하는 거고, 이 PPCD가 저희 제안하는 최종적인 방안입니다. 둘 다 이제 패스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이 둘은 각 서브 파트를 보기 위해서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방안으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각 방안으로 커뮤니티를 먼저 디텍트 했습니다. 그 이후에 먼저 어떤 노드의 커뮤니티 내의 영향력과 전체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의 평균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으면 실제 저희가 유의미할 텐데요. 이걸 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디텍트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실제 시드셋을 선출했을 때 진짜 시드셋이 인플루언스 스프레드가 크냐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 Y축이 내부와 전체에 대한 영향력 차이의 평균입니다. 보시면 이 PPCD가 저희 제안하는 방식이고요. 이 노란색이고요. 저희께 그 차가 가장 적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 제안하는 방안이 가장 내부와 전체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가 적도록, 거의 비슷하도록 커뮤니티 디텍트를 한다는 거고요. 나아가서 실제 시드 집합을 뽑았을 때 어떤지도 보았습니다. 보시면 이 PPCD일 때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선출한 커뮤니티가 시드 집합, 좋은 시드 집합을 뽑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G셀프의 유의미함을 보인 실험인데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똑같이 하이브리드 IM을 적용하되 하나는 저희 방법을 사용한 거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로컬로 하는 방법을 사용한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항상 더 빠르게 러닝 타임이 더 짧고요. 항상 저희가 모든 경우에 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성능이 좋다는 거의 의미는 기존 방안이 분명히 불필요하게 개선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이 생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안과 다른 일반 IM 방안들을 비교했는데요. 비교 방안들은 이제 셀프 그리디와 이거는 인플루언스 스프레드 그런 트루스로 사용되는 거고요. SDD는 이쪽 분야에서 유명한 어떤 휴리스틱 방안입니다. 그리고 CBIM, PBIM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각 비교 방안으로 시드를 1000개를 뽑았습니다. 1000개를 뽑으면서 100개 단위로 각 시드의 영향력과 그리고 그 100개를 뽑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러닝타임 측면에서 결과를 보시면요. 저희가 이 세모에 해당하는 게 저희고요. 보시면 저희가 항상 PBIM과 CBIM보다 모든 데이터에서 다 좋고요. 이 말은 저희가 이 둘을 결합함으로써 둘에 의한 게인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더 게인이 큰 것이고요. 보시면 CBIM과 셀프 그리디는 되게 오래 걸리는 방법이라서 좀 큰 데이터에서는 돌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일단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스 스프레드 측면에서도 결과를 찍어봤는데요. 저희가 먼저 CBIM과 비교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이거의 의미는 저희가 CBIM보다 좀 더 정교한 방법으로 커뮤니티 디텍트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시드 집합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PBIM보다는 살짝 로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커뮤니티 디텍션을 저희가 쓰기 때문이고요. 근데 그 로스가 이제 DBLP의 경우는 이제 99.8 이상 똑같고요. 이제 이 스탠포드 경우만 한 4% 정도 뒤지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3% 내외의 로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PBIM을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40배, 최대 46배까지 개선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과 저희 파란색의 차이인데요. 이게 로그 스케일인 걸 감안하시면 저희가 훨씬 빠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3% 로스가 있긴 하지만 40배 이상 개선한 거를 감안하면 리즈너블한 로스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하이브리드 IM은 PBIM과 CBIM을 어떤 결합한 하이브리드한 방안이고요. 이 방안은 기존의 IM 문제의 매크로, 마이크로 퍼포먼스 이슈를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결합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결합하는 데 생길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이슈들을 두 가지 스트래터지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 IM은 성능 개선이 초점이 돼 인플루언스 스프레드도 잘 유지한 그런 방안입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